안녕하세요. 유니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업비밀 침해 예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 이제 내부 직원을 통한 그런 기술 유출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 중 커다란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T사에서 반도체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우씨는 해외 지사로 파견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외 진출을 대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 자료 등 T사의 모든 반도체 공정 기술을 망라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유출하려던 중 다행히 유출되기 전 개인이 보관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부 직원을 위한 내부 직원을 통해서 기술이 유출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보면 기술연구원이 경쟁사로 가기 이해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와 유출된 자료를 개인 집에 보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술개발연구원이 경쟁사로 가기 이해 자료를 유출한 경우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는 연구원과의 고용계약 시 재직 중 연구개발한 제품이라든가 기술 등에 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명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 자료 보관소의 출입 인원에 대한 기록을 전자 파일이라든가 문서로 이중화하여 관리 및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출된 자료를 개인 집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회사의 소유로 된 기술 자료에 대한 절도 등의 범죄로 간주하여 내부 징계를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고요. 이미 작성된 그러한 서약서라든가 각서를 지속적으로 인지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뭐 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분기별로 이제 서명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 유출 경로를 보면 이제 인력 스카우트나 이직을 통한 그러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를 보면 국내 PDP 제조업체인 A사 간부 정씨는 임원 승진이 여러 번 좌절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A사에 근무하다 퇴직하여 외국에서 유통업체에 종사 중인 김씨로부터 PDP 기술의 매매 제의를 받습니다. 이에 정씨는 김씨가 소개한 대만의 디스플레이 제조 회사인 Z사에 기술 자료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플로피 디스켓을 이용하여 자료를 빼내어 Z사로 송부하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해결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 임원 승진의 그런 누락에 대한 불만을 품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직원 모두가 이해 가능한 승진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되며 지속적인 면담을 통한 임직원의 불만사항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켓에 관련된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전산실 접근을 통제하거나 휴대용 저장장치, USB라든가 CDRW기 등을 사용을 통제하도록 해야 되고요.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저장 시 저장 로그를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안 장비가 없는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모든 장비나 문서, 저장 장치 등 감지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출입구만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내 이동형 저장 장치라든가 카메라 폰, PDA, USB 등 반입 및 반출을 금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결제에 의해서 허가하도록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가 유출로 송부를 하다가 적발될 수가 있습니다. 반출 자료 여부 지속 여부 확인, 유출된 자료의 출처 조사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쟁 업체를 통한 기술 유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를 보면 고압가스 밸브와 용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D사에 동남아인 7명이 기술훈련생으로 고용된 후에 사장이 신임을 얻어 회식 자리를 통해 기술 정보를 취득, 실습 종료 후 바로 출국하였으며
나중에 확인한 결과 인도네시아 동종업체 사장 아들이었으며 제조 공정이라든가 기계구조, 샘플, 주요 부품 등도 함께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먼저 그 외국인이라는 그런 제약에 따른 철저한 신상 조사가 불가합니다. 이런 신상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원 보증 등의 방법으로 인원 채용 시 보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연수생의 자격이 적합한가 여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계획서에 보안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이 중요 부품이나 기술 노하우까지 전수 받아가서 돌아간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즉흥적인 판단이 아닌 체계적인 판단에 의한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가서 동일 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해당 인도네시아 기업에 대한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현지 변호사를 투입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 유출이 되겠는데요. 먼저 예를 보면 H전자는 신제품을 개발한 S전자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해서 S전자의 협력기업인 SH사에 기술 탈취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H전자에 납품하도록 하였습니다. H전자 직원을 SH사의 직원으로 가정해 S사에 잠입은 하였지만 다른 하청업체의 직원과 H전자 직원의 친분 관계로 인해 발각되었습니다. 구분해서 살펴보면 SH사의 직원으로 사칭하여 S공장으로 잠입한 사건, 이건 어떻게 되냐?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전 허가된 자나 모든 출입자는 대기실에서 대기 후에 내부 직원이 안내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한다든가 회사 방문에 따른 공문을 확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대기실에 있지 않고 생산 라인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방문객의 방문 시 지정된 장소만 공개하도록 정확히 유도해야 되고, 카드키라든가 내부에서도 직원의 다른 인원이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 대비해서 중요 시설이라든가 설비 등에서는 외부에서 유관으로 식별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발 및 이러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를 의뢰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자백서를 받는다든가 어떤 확인서,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악성 코드 및 해킹을 통한 기술 유출이 되겠습니다. 투자증권사 고객 신용정보를 빼내 고객 주식계좌 정보를 도용한 예탁금 인출이라든가 주가 조작, 고객 신용정보 매매 등을 통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투자증권사 직원 및 사채업자 등 피의자 5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감행하였으나 정보 유출을 알아챈 투자증권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자칫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예방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증권사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이러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열람 시 자동으로 서버에 열람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고 통합 인증 체제를 통한 업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 인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고객 개인정보 매매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 보관 시 암호화하여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내부 직원이 주식거래 프로그램 운영 시 본인 인증 절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기술 유출 유형에 따른 그런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그러한 점이 있으시면 02-3476-7002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